여러분, 가을이 왔습니다. 근데 그 이상으로는 내 눈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뭘 헷갈린다는 거죠? 되면서 끝까지 잘 읽었던 책이거든요. 또 제가 짚지 아니할 수 없는 게 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정말 혼비백산하면서 책을 덮었다. 영어 버전 너무 심플한 거예요. 이거는 진짜 영어로 읽기 너무 거저준다. 어딜 간 거야 도대체. 다 이유가 있구나. 너무 덥다. 누가 가을이래? 어디 갔어? 안녕하세요, 토리카나입니다. 이번 여름 진짜 하얗게 불태웠다. 여름 동안 진짜 많이 읽은 것 같거든요. 더할 나위 없었다, 하얗게 불태웠다, 뭐 기타 등등으로 올 여름 독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는 조금 집중해서 읽었는데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 이번 여름에 제가 문학 수업을 들었다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그래서 그걸 하다 보니까 당연히 따라가야 될 그 정해진 독서들이 있었어요. 책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책들의 양이 실로 장난이 아닙니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잠시만 보여드릴게요. 지혜학교라고 하는 수업을 참여를 했었고,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파르나소스의 이동서점을 읽는 거였죠. 그러면서 2주차가 오디세이아, 키르케, 햄릿, 돈키호테, 파우스트, 키케로의 노년에 관하여, 세월, 종이동물원, 모비딕, 로브, 100년 동안의 고도, 가제가 노래하는 거, 보바리 부이, 기타 등등 뭐 이런 것들을 읽는 시간을 가졌었는데, 어떤 책들을 읽었는지, 새롭게 읽었는지, 아니면 제독을 했는지, 뭐 제독까지는 아니더라도 다시 한번 내가 표시해놨던 좋은 구문들을 들춰봤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순서는 없고요. 제가 여기서 가장 빠르게 찾을 수 있는 책들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이 책, 호메로스의 오디세이라는 책을 일단 이 수업 때 처음으로 딱 읽게 됐거든요. 첫 수업은 파르나소스의 이동서점입니다. 수업 처음에는 이제 파르나소스의 이동서점을 맨 처음에 읽었어요. 이 책을 영상이 있습니다. 그래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요 마차 있죠? 마차에 책을 가득 싣고 다니면서 미국 뭐 여기저기 시골 지역들 찾아다니면서 책을 제대로 경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이제 그 책을 막 알려주는 그런 어떤 모험 여정의 이야기가 맥을 이룹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재밌게 읽었던 책이고, 이게 어떤 나의 책 여정, 특히 고전 책 읽기 여정의 어떤 길라잡이가 될 수 있을 그럴 책이라서 너무너무 잘 읽었던 책이라서 영상도 하나 만든 게 있는데, 그거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읽으면서 수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 문학 수업에서 읽었던 책이 이제 오디세이인데요. 이 판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행 갔다가 고고학 박물관에서 기념품 개념으로다가 샀던 책입니다. 그래서 이제 읽었는데 다 읽진 않았어요. 다 읽진 않았고, 이 판본으로 다 읽진 않았고, 그때 샀을 당시에만 해도 제가 예를 들면 페미오스, 뭐 테피안스, TAPHIAN 적혀 있는 거, 뭐 테피안스 이런 게 뭐 타포스인들을 뜻하는지, 머큐리가 헤르메스고 세턴, 뭔가 토양이 생각나는 것 같은 그런 세턴이 크로노스인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를 때라서, 지금도 이제 사실 확 들어와 있진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모를 때라서 막 찾아가면서 그때는 읽어서 초반에는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많이 걸렸는데 읽다 보니까 내가 이걸 굳이 찾을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읽을 때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 그건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만약에 뭐 아가멤논이 나왔다고 쳐요. 아가멤논? 내가 들었는데? 이게 맞다. 어떤 곳에 뭐였는데 뭐였더라? 이러면서 괜히 들었던 게 소환이 안 돼서 들었던 걸 굳이 기억해내려고 하는 그런 이상한 어떤 습관 때문에 뭔가 어설프게 아는 것들이 오히려 있는 경우에는 그게 뭐였더라? 이러면서 찾느라고 시간이 더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생판 처음 듣듯이 읽으면 되는데, 새롭게 나오고 내가 새롭게 받아들이면 그 전에 나왔던 거고 내가 까먹은 거다 하더라도 새로운 것처럼 그냥 읽어버리자. 이게 어떤 학문이 되고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식이 되고 내가 기초 지식을 쌓고 있으면 좀 더 잘 익히는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어떤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처럼, 재밌는 사람 이름인 것처럼 그냥 완전히 처음의 것들로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싹싹 읽혔어요. 왜 굳이 예전에 어딘가에서 들었던 어떤 크로노스를 둘러싼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뭔가를 자꾸 찾아가려고 했던 거, 그런 게 오히려 독서를 방해를 했던 것 같아요. 이런 진짜 고전, 이건 진짜 고전 중에 고전 중에 고전이죠. 시간적으로 봐도. 이런 진짜 고전을 읽을 때는 그게 내 독서를 붙잡았던 원흉이
이다라는 걸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느꼈죠. 이 책이 만약에 내가 잘 아는 신들, 즉 그리스 신으로, 로마 신 쪽이 아닌 그리스 신으로 뭔가 더 이야기가 되고 했으면 이렇게 낯설지 않았을 거고, 낯설지 않으니까 이해가 조금 더 되면서 오히려 방해 요소들을 그냥 가지고 갔을 것 같아요. 왜냐면 나는 이만큼 이해되니까, 요만큼만 사실 방해가 되는 거니까 그냥 그러니까 쭉쭉 읽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만큼이 방해가 되니까 이만큼의 방해되는 어떤 내 독서를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이 독서 자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생각해낸 게 처음처럼 받아들이자. 어떤 이것을 기준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했고 이야기가 많고 강의가 많다. 어떤 가르치고 이해시킬 것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재밌는 이야기, 아가멤논, 뭐 아이기스토스 뭐 나오면 그냥 아이기스토스 나오나 보다, 아이기스토스가 누구였더라 이런 거 그냥 하지 말자. 읽다 보면 알아지는데 그냥 하지 말자. 그냥 아기처럼 읽어보자. 아기처럼 읽어보자 생각하니까 쑥쑥 읽히더라고요. 이걸 읽다가 이제 이러한 나만의 독법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놓아버려야 돼 라는 그런 어떤 나만의 독법을 가지고 읽어서인지 이번 여름에 읽었던 요거 그렇게 읽기가 힘들다고 정평이 나 있던 100년 동안의 고독은 진짜 너무 쌉가능 너무 쉽게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 안에서 가르쳐주는 여러 가지 가르쳐주는 시사하는 바 또는 뭐 우리가 좀 더 깊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바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주인공 이름만으로도 막 헷갈려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누구보다 주인공 이름을 많이 헷갈려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잠깐만요. 제가 킨들 읽으면 이 앞에 항상 그 주인공 그 인물 트리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적어놔서 그거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 아무튼 거의 다른 분들보다 인물명에 대한 스트레스를 항상 많이 저는 받아왔거든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지쳐서 못 읽었던 책들도 조금 있었고 그랬던 제가 이 책 새롭게 보이면 그냥 새롭게 읽지 뭐. 뭐였더라 하면서 막 페이지 찾으면서 지치는 독법은 난 없애리라 생각하면서 이제 이거를 읽게 되니까 너무너무 잘 들어오고 너무너무 쉽고, 그리고 이 책 혹시 어렵다는데 아니면 너무 깊은 이야기라서 내가 안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안 읽는 분이라면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진짜 뭐 들어가 보면 그 안에 숨은 내용, 깊은 문학적 내용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제가 느낀 것도 있고 제가 느끼지 못했지만 더 많이 이야기 될 수 있는 것도 있겠죠. 근데 그냥 젊은 작가 책 읽듯이 그냥 재밌게 되게 읽히더라고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 책 관련하면 제가 꼭 여러분들께, 내가 이 책을 영상에서 다루게 되면 여러분들께 꼭 말씀드려야지 하는 게 있었는데요. 진짜 신기한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아무튼 이 책은 굉장히 쉽다. 야, 그 숨은 의미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 너처럼 그렇게 단순하게 읽으면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숨은 의미도 숨은 의미고 그냥 숨은 의미를 안 보고 읽어도 재밌습니다. 재밌고 그냥 쉽다. 쉬워요. 많이 쉬워요. 내가 정말 보여드리고 싶어요. 이게 제가 뭘 보여드리려고 하냐면 왜 없지? 어떤 부분들이 궁금해서 제가 원서를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서는 아니죠. 정확히 하면 영어로 된 거죠. 영어 버전을 검색해봤는데 영어 버전 너무 심플한 거예요. 문장 구조가. 그래서 제가 진짜 제 채널에는 특히나 영어 관심 있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추천해야겠다. 100년 동안의 고독은 영어로 읽어야 된다. 영어라서 뭐 원전의 느낌을 살려서 더 알 수 있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냥 쉽다 안 쉽다의 개념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원서 제가 누누이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게 있죠. 이런 걸 읽으면 안 된다. 이것도 좋고 나쁨 아닙니다. 쉽다 안 쉽다의 개념에서 이런 걸 읽으면 안 된다. 일단 글자가 너무 작은 영어를 읽으면 우리는 안 된다. 우리 소중한 눈이 힘들어한다. 일단 이것은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 아이의 영어는 너무 심플했어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무 남의 얘기 많이 들었구나. 당연히 소설에 관련된 뭐 인스타도 많이 보고 아니면 유명한 사람들, 이동진 작가님이 나와서 평론가님께서 나와서 이 책에 대한 언급하는 것들 뭐 그런 것들도 보고 하다 보니까 어렵구나. 그러면 난 안 읽어야지.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좋은 책이다 라고 하는 거 한 번씩은 들춰보는 거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인물의 이름이 똑같긴 해요. 근데 똑같은데 그 안에 규칙성이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혀 헷갈리지가 않고, 이러면 헷갈리죠. 책들이 만약에
할할 할머니가 증증증 증조 할머니께서 이름이 토리코나였어요. 토리코나인데 그 다음에 할할머니도 토리코나예요. 그 다음에 할머니도 토리코나예요. 무조건 이름이 똑같다고 헷갈리는 건 아니죠. 이 할머니, 즉 토리코나라고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그것만 됩니다. 할머니 토리코나만 이야기를 하다가 그 토리코나 할머니가 나와 있는 그 단락에서 할할 할머니 토리코나가 또 나온다. 이러면 헷갈리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 단락에서 토리코나 이 할머니만 이야기를 하는 거면 할할 할머니에 대한 언급이 안 나와요. 이 사람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 토리코나는 뭐겠어요? 당연히 계속해서 보고 있던 그 맥락 따라서 순서대로 페이지 넘기면서 보고 있던 그 할머니지 갑자기 생뚱맞게 할할 할머니 얘기를 할 리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인물의 이름이 똑같다 하더라도 딱히 그렇게 헷갈릴 요소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실 스토리로 보면 제가 이 책과 이 책을 묶을 이유가 하등 없는 책이거든요. 하등 없는 책인데 저한테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이 책 읽으면서 어떤 나만의 뭔가를 깨달아서 그걸 여기다 접목시켰더니 너무 좋더라. 또 그리고 어떤 책들을 읽었냐면 아주 많은 책들을 읽었죠. 그리고 우리 수업에서 또 다뤘던 것들 중에서 이제 안나 까레니나 안나 까레리나의 책을 다뤘는데 저는 안나 까레리나 이거는 이제 독서 모임으로 예전에 아주 열심히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정말 재밌게 읽었던 책인데 읽는 순간에는 제가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었냐면 아 이거 왕년에 그 시대는 인기가 굉장히 많았다고 하지만 사실 그때는 볼 게 없었잖아. 그러니까 그거 봤지. 그렇게 또 의미가 있어. 전 사실 그렇게 하면서 읽었거든요. 저는 일단 책을 읽을 때 어떤 명성 또는 유명세에 딱히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읽어요. 근데 그게 딱히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왜냐면 너무 내 눈에서 내가 감히 평가할 수 있는 것까지만 평가가 되잖아요. 당연히 내 입장에서는 내가 보이는 것만 보잖아요.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는 뭐 여러 가지 러시아의 상황을 그려진다. 그건 딱 티가 났어요. 근데 그 이상으로는 내 눈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까막눈이니까. 내 눈에 보이는 건 이 두 사람의 어떤 사랑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보였다 보니까 아 이런 게 고전? 뭐 옛날 사람들 이런 거 좋아했나 보지. 뭐 드라마 없었고 뭐 나는 솔로 없었고 뭐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좋아했나 보지. 그래서 그때 당시에 찬양받았던 책이 지금도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찬양받을 수 있나라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러면서 이제 읽어서 조금 이 책이 갖고 있는 어떤 사람들이 말하는 이 책이 가지고 있는 진짜 큰 의미들은 제가 많이 놓쳤을 거예요, 아마. 많이 놓치면서 이제 읽긴 했으나 여기서 이까지 이제 완주를 하면서 내가 이 책을 읽지 않았다면 절대 몰랐을 어떤 세계를 경험하는 건 확실하잖아요.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좋았던 독서라고 제가 굉장히 좋게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 말 약간 조금 논란적인데 나의 어떤 고전에 대해 무시하는 태도 무시라기보다는 별거 없어 뭐 별거 있어 그 태도 이 태도에 있어서 약간의 변화를 준 책. 근데 그 변화라는 게 역시 대단하네 뭐 그런 식의 변화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었을 때 분명히 내 안에 어떤 변화는 분명히 있었다. 근데 그 분명한 변화를 내 입으로 말로 이걸 변화시키는 작업까지는 내 수준은 무리다. 하지만 변화는 있었다 라는 걸 일으켜준 책이었어요. 그래서 특히나 이 책을 좋아했었는데 이 책을 저희 이제 도서관 그 수업에서 다루게 됐죠. 근데 수업에서는 이 책과 함께 마담 보바리 그리고 채털리 부인이네요. 채털리 부인의 사랑.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저는 안 읽어봤는데 주가 되는 스토리들을 이렇게 들었는데 너무 재밌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한 번에 읽어야 되는 양이 이거였어요. 안나 까레니나 그리고 보바리 부인 그리고 채털리 부인의 사랑 요렇게가 이제 한 번에 읽어야 되는 거라서 저는 이제 이거는 원래 읽었었고 보바리는 급히 받고 다는 또 못 봤어요. 급히 받고 이제 채털리 부인의 사랑은 안 읽고 갔죠. 근데 이제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접목을 시켜서 하는데 뭔가 공통점 아닌 공통점도 보이는 것 같고 책을 또 그렇게 읽으면 재밌잖아요. 물론 작가님들께서는 황당하겠지. 저 사람 뭐 하는 거지? 근데 우리는 재밌죠. 이런 작품들이 여러 가지 합쳐서 공통점도 찾아보고 차이점도 해보는 거 재밌으니까. 그리고 또 읽은 게 많죠. 많은 걸 읽었죠. 진짜 올 여름 찢었다. 올 여름 나 진짜 독서로 고전 문학으로 하얗게 불태웠다 라고 진짜 말할 수 있을 그런 독서 여름을 보낸 것 같은데 또 제가 짚지 아니할 수 없는 게 바로 이겁니다.
저의 아주 옛날 영상을 보시면 내가 이 책을 샀는데 그 아저씨가 너무 이상하더라. 이 주인공 아저씨가 너무 이상하더라. 뭐 마른 할아버지가 이상한 장신구 걸치고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는 게 나한테는 하나도 매력이 없더라. 그 주인공이 앞으로도 그렇게 매력적으로 전개될 것 같지 않았다. 나에게는. 그래서 나는 덮어놓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업 때 이게 있었어요. 수업 때 얘랑 또 뭐를 같이 읽는 거였냐면 햄릿이랑 돈키호테랑 파우스트 이렇게 같이 읽는 거였는데 햄릿은 그때 당시 영상을 올렸었고 햄릿도 생각보다 재밌더라고요. 올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돈키호테는 이제 이것도 다는 못 봤어. 일주일에 어떻게 그걸 다 보겠어요. 그래서 돈키호테 반 정도 봤는데 나 예전에 영상 틀어놓고 돈키호테 이야기 도대체 뭔 얘기를 떠든 거야 싶은 거예요. 그렇게 애정이 가는 인물을 내가 최근에 본 적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이 아저씨, 이 할아버지 너무너무 애정이 가고 너무너무 재밌고 익살스럽고 하면서 뭔가 그냥 저는 좀 짠했어요. 이렇게 느끼는 게 맞는지 일반적인 느낌인지 모르겠는데 저는 이 아저씨가 좀 짠하게 계속 느껴지더라고요. 너무 정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책의 여러 가지 고전들 중에서 특히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었던 책이에요. 읽으면서. 그리고 나의 놓쳤던 과거, 내가 도대체 뭘 읽었었던가 이런 생각 다시 한번 하면서 재밌게 읽었던 책입니다. 맘 같아서는 진짜 완독 너무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또 다음 수업엔 또 다른 책을 읽어야만 해서 이제 못하고 넘어갔더랬죠. 진짜 말씀드리고 싶은 책이 있는데 도대체 어딜 간 거야? 내가 이 책이 좋아서는 아니고 좀 여러분 혹시 유리동물원이라는 책 아시나요? The Glass Menagerie 라고 읽는 게 맞겠죠? Menager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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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이번 수업 때문에 처음 알게 된 작품이거든요. 미국의 미시시피주 컬럼버스에서 태어난 테네시 윌리엄스. 테네시 윌리엄스는 많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름 정도는 들어봤거든요. 근데 유리동물원이라는 작품은 이제 몰랐지만 이 책이 조금 특이했어요. 이 책을 읽고 너무 좋고 그런 건 아니었는데 읽으면서 되게 유진 오닐 생각도 좀 난다. 물론 제가 많은 희곡을 읽어봤으면 또 다른 사람이 어떤 예를 들었겠죠. 근데 제가 읽어본 희곡이 많지는 않으니까 내가 읽어본 몇 곡의 희곡들 중에서 유진 오닐 생각이 조금 나네 라는 생각을 했었고 밤으로의 긴 여로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딱 가족 안에서의 이야기입니다. 환상에 젖어 있고 과거의 왕년에 예뻤던 남자들한테 인기가 많았던 그때를 추억하고 딸도 결혼을 보내는데 이렇게 혈안이 돼 있는 엄마와 몸이 약간 불편해서 유리로 만든 그런 동물들만 가지고 놀고 축음기만 관리하는 게 취미이자 사실 유일한 일인 주인공 이름이 로라. 그리고 엄마는 아만다. 그리고 아들 톰과 톰의 친구가 나옵니다. 엄마 입장에서는 톰의 친구를 데리고 와서 우리 로라와 결혼을 시키고 싶다 하면서 이제 김칫국을 사발로 들이키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알고 봤더니 친구는 어쩌저쩌저 딱히 이게 스포 이런 내용은 아닌데 그냥 이렇게 내용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뭔가 가족 간의 일이고 네 명이 전혀 다른 같은 장소에서도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거의 동상이몽과 같은 그런 장면이 펼쳐지는 거 보니까 밤으로의 기녀로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종이동물원 있죠. 캔리우. 종이동물원의 그 동물원이 The Paper Menagerie 라고 하네요. 저는 이 영어로 적힌 걸 본 적이 없어서 종이동물원의 원제는 뭐였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해봤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수업을 했던 그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마 그 캔리우의 종이동물원이 이 유리동물원에서 어떤 모티프를 좀 따왔거나 약간의 관련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캔리우의 작은 단편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니까 종이동물원 그게 이거였나? 이런 걸 말하는 건가? 하면서 또 약간의 망상재미 책 읽으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망상재미 아니겠어요? 약간의 연결짓기 이런 걸 하면서 혼자 재밌게 놀았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은 이 책입니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이 책은 진짜 유명한 유명세, 인기에 비해 저는 아주 늦게 시작을 했어요. 이게 아마 올 여름 아니다. 작년 여름? 작년 가을? 이쯤에 시작을 하다가 잠시 말았다가 다시 읽게 됐는데요. 이 책도 그냥 여느 사랑인 척해요. 의미를 파고 들어가는 게 저는 조금 사실 웃기다고 생각하는 파라서 독서 모임을 굳이 하려면 또 합니다. 그렇게 일부러 하는데 야, 그게 이 의미 아닐까요? 이러면서 하는데 사실 진짜 내 안에 독서인은 진짜 나는 이걸 굳이 의미를 찾고 하는 게 조금 꿈보다 해몽 아닌가? 라고 하는 생각이라서 여기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어떤 사랑의 이야기로 그냥 읽으려고 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그 밑에 뭐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녀가 원하는 것은 좀 실존적이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실존적인 것 같기도 하고 2명의 여성, 2명의 남성이 뭐 대표적으로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또 그가 바라는 거, 이 사람은 왜 그런가? 그냥 단순히 이 남자의 어떤 뭐 성적 기호? 기호는 아니고 그냥 뭐 스타일 아니면 연애 스타일, 뭐 성적 스타일 뭐 그런 개념을 떠나서 이 사람 왜 이러지? 자꾸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예요. 저는 진짜 있는 대로만 읽자, 너무 들어가려고 하지 말자 파이다 보니까 자꾸 혹은 그녀의 내면을 궁금해하는 내가 너무 낯설었어요. 이건 예전에 제가 한참 읽으면서 읽는 도중에 계속해서 촬영을 했고 바뀌는 인상들을 계속해서 막 찍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뭐 이제 완독을 그때 당시 안 했으니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리진 않았는데 나중에 이걸 다 읽고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그때 영상이랑 합쳐서 여러분들께 한번 나누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가볍게 읽어요. 저 또한 독자로서. 너무 많이 깊게 의미 파악해내려고 하지 말자. 나는 있는 그대로 읽으리라. 이러면서 그냥 막 읽다 보는데 점점 내가 깊이 그 안에 들어가고 있는 나를 너무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서 역시는 역시구나. 다 이유가 있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잘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이번 영상에서는 이렇게만 다룰게요. 그 외에도 읽었던 책도 있고 재미없게 읽었던 책도 있고 그 재미없었던 책은 최근 그 독서 브이로그에 제가 너무 재미가 없어서 정말 혼비백산하면서 책을 덮었다라고 하는 그런 장면도 있거든요. 혹시 궁금하시면 독서 브이로그로 대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일단 이렇게 올 여름 동안 읽었던 다양한 책들 중에서 몇 가지 좀 하고 싶었던 말이 있었던 뭐 줄거리는 아니고 내가 이 책에 대한 어떤 인상들만 간략히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이사이 막 읽으면서 찍은 영상들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과 나중에 꼭 나누도록 할게요. 제 하드 데이터도 한번 털어낼 겸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에는 또 더욱더 좋은 책 많이 읽고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